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어서오세요. 해독 라방 어서 오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약 박사 오원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너무나 흥분돼서 가슴이 터질 듯하고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뭐 뒷목이 뻣뻣하고 미칠 듯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열받아가지고 뭐 얼굴에 뜨거워지고 손은 막 백지장처럼 차고 막 이랬는데 한의원에 갔는데 침 맞고 뜸을 떴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뭐가 쭉 내려가는 흥분된 게 쭉 가라앉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셨나요? 플라세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냥 치매 효과가 아니라 그냥 그건 심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또 현대학에서는 내분비 호르몬으로 또 침과 뜸의 그 효과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의원에서 이런 침, 뜸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침 맞고 뜸 떴는데 열받았던 것이 축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이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 한스 셀리의 이 박사, 이 한스 셀리의 박사는요, 원래는 이 스트레스에 관련한 이런 정신신경의 학자가 아니고 내분비 학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머리에 쌓인 요구요, 충격, 공포, 놀람, 이런 감정의 반응에 관여하는 변연계가 작동을 하고요. 그 밑에요, 시상하부가 작동하면서 시상하부에서 하나는 내분비계 쪽으로 또 하나는 자율신경계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통로로 말단 장기에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작동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작동해서 심장에 뭐 벌렁거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심장이 강렬하게 움직이죠. 그것이 바로 대뇌에서 내리는 지령이 시상하부를 지나서 심장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교감신경계로부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내분비 호르몬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호로서 하나의 세포가 흥분해서 빠르게 근육이 수축하게 돼서 싸우기도 하고 먹이를 쟁취하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조건을 신체가 갖추게 되는 거죠. 또 부교감신경으로부터는 아세틸콜린이 방출돼서 내가 이제 릴렉스, 이완되는 속도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근세포가 쿵쾅쿵쾅 뛰는 것을 그 박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이 침과 뜸을 가지고 자율신경의 교감, 부교감신경을 조절해서 심근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 심장을 느리게 릴렉스 이완시키기도 해가지고 또 근육을 긴장하게도 또 이완을 해가지고 통증이나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는 애한테 울음을 뚝 그치게 하게 하려고 겁을 주면서 너 말 안 들면 침 넣는다 뭐 그러기도 하셨잖아요. 이 침이라는 것은요, 이 침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침이 스트레스가 인지가 돼서 이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 오행으로서 이거를 목과 화의 기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을 침을 맞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에 있는 5번째 손가락에 있는 이런 소충 같은 이런 혈자리들이 목과 화의 이런 기운을 이용해 가지고 기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또 중충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고름의 심포경에 있는 손가락의 3번째 손가락에 있는 중충이라는 혈자리도 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하나의 내가 싸울 수 있는 투쟁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소충과 중충을 빼주면, 기운을 빼준다. 이거를 한약적으로는 사해준다 그러거든요. 이 사해주는 개념이 바로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너무나 내가 열받았고, 내가 뒷목이 뻣뻣하고, 가슴이 터질 듯하고,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두통이 오고, 이런 증상들이 감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잘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눌러주는 것만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에만 교감신경계 자극, 부교감신경계 자극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다. 발가락에도 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의 발톱에 있는 대돈이라든가 은백이라든가 이런 혈자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럼 대돈과 은백 이거를 보호해주는 그런 걸 하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줍니다. 대돈이나 은백을 사해주면은 또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흥분되는 것을 좀 가라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대돈의 목의 성질, 나무 목자를 쓰거든요. 이 목의 기운이 우리 나무가 성장하잖아요. 위로 성장하죠.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리는 기운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백에서도 목의 기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조금 이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이긴 하지만 오시올이라고 해가지고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그 첫 번째의 목에 해당하는 자리다 해가지고 은백이거든요. 이 목의 기운이 떨어졌던 기운을 목을 보태주면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힘을 나게 하는, 싸우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목의 기운이다. 반대로 목의 기운을 빼면 바로 부교감신경계가 자극되면서 흥분되었던 것을 가라앉히는, 릴렉스 해주는,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뜸을 뜨면 왜 효과가 나타나는가? 뜸은 뜨겁잖아요. 뜨거운 건 열이죠. 이 열이 인체 내부에 배에 뜸을 뜨거나 어깨에 뜨거나 등을 뜨거나 뭐 무릎에 뜬다거나 아니면 손과 발에 뜬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열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인체 내부에서는 열 분해 물질이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 분해 물질이 생성하면서 이것이 혈액 중에 흡수되면서 치료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냐면 바깥에서 어떤 염증이 생기고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히스타민이 분비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히스타민에 대항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을 줄여주기 위해서 항히스타민 물질이 방출되어야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항히스타민인데 이것은 이 불을 꺼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불을 꺼트려주는 역할이 바로 부교감신경 자극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은 작은 도둑을 잡는다고 그랬죠? 작은 도둑은 면역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뜸을 많이 뜨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뜸이 바로 신경통이라든가 소화가 안 될 때 위장 운동을 촉진시킨다든가 또 천식이 돼서 기침이 날 때 가슴에 뭐 전중에 뜸을 뜬다든가 욱중이라든가 이런 쇄골을 따라서 뜸을 뜨게 되면은 그런 기침작용이라든가 가슴이 답답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한의원에 가서 침이나 뜸을 맞으면은 열받고 어깨도 긴장되고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뻣뻣하면서 여기저기 아팠던 것이 왜 가라앉게 되는지,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또 현대학적인 이론으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때 여기저기 아플 때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왜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